네, 지금부터 2016 헌바이로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3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과 2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치는 동안 재판부에서는 양측 대리인들에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성명을 요구하였고, 쟁점 사실에 관한 구체적, 개별적 입증 취지를 표시한 증거 설명과 증거 의견의 제시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양측 대리인들께서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그동안 변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는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절차 진행이나 입증 계획의 수립 등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들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진 등 사전에 방청이 예정되지 않은 분들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추위원 권성동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춘석 의원님 나오셨고요. 손금주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나오셨어요. 예. 김관영. 예. 김관영 의원님 나오셨고, 박주민 의원님 안 나오셨네요. 예, 나오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소추위원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임종욱 변호사님, 최지혜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그다음에 이명웅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신미영 변호사님, 그다음에 문상식 변호사님, 이금규 변호사님, 최규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김봉준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한수정 변호사님 안 나오셨고요. 김현수 변호사님 나오셨고, 김은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이용구 변호사님, 김현권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전정민 변호사님, 탁경국 변호사님, 외에 또 나와 계신 분 안 계시죠? 다음 피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안 나오셨고요. 다음 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손범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서성건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최명성 변호사님, 그다음에 전병관 변호사님, 배진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그다음에 서석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황성욱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상용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정장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송재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피청구인 측에서 2017년 1월 9일자 대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 대리인 중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를 대표 대리인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우선 지난 2차 변론 기일 이후 양측에서 새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보류되어 있는 서정에 대한 증거 의견을 들은 후 채택된 서정에 대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차 변론 기일 이후에 양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17년 1월 6일자 준비서면, 2017년 1월 8일자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서, 2017년 1월 9일자 준비서면, 형사법 위의 조항 간의 관계, 2017년 1월 9일자 준비서면, 정호성, 최순실과 피청구인의 관계, 이 자료를 제출하셨죠? 예, 진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뭐 추가로 제출하신 건 없는 것 같은데. 세월에 관계된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9시 10분쯤 제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그리고 정인 신청서도 하나 제출했습니다. 지난 기일까지 주장하거나 정된 부분에 추가로 진술하실 부분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거조사 등에 관해서는 주심이신 강일원 재판관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사실조회하고 문서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이 도착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1월 6일자로 중앙지검에서 문서 인증 등본이 추가로 송부가 되었고 재단법인 미르에서 1월 9일자로 사실조회가 도착이 됐습니다. 양측에서 필요하신 부분은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증은 지난번에 갑제 49호증까지는 이미 증거조사가 마쳐졌고요. 55호증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104호증까지 청구 측에서 제출해 주셨죠? 예. 105호증은 목록만 있고 아직 그걸 서증을 제출 안 하셨는데. 동영상이어 가지고 아마 동영 그 업로드 하는데 전자에 업로드가 다 업로드 업로드가 확인이 됐답니다. 됐습니까? 예, 예. 동영상 파일입니다. 그 JTBC 그 예. 보도 영상이죠? 네. 그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증에 대해서 좀 의견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의신문사항 쓴다고 양이 원체 많아서 준비를 하느라고 다 못했는데 네. 다음 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형이 출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정의신문사항을 쓰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난 기일에 이제 종전에 그 갑제 49호증까지는 오늘도 많이 제출됐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입증 취지는 부인하지만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 다툼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동의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지난 기일에는 앞으로는 신문 보도도 부동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청구인 측에서도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보도 자료 내용들은 결국 청구인도 입증한다는 것이 그런 몇 월 며칠에 예를 들면 JTBC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다, 뭐 몇 월 며칠에 어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다, 이걸 입증하는 취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청구인 측에서? 뭐 그런 취지도 있고 그 내용도 그게 그러니까 또 제 말씀 뭐냐면 예.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이지 예. 그 보도 내용을 모든 거를 진실이다라고 재판하면 우리가 더 재판할 게 없죠.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다 뭐 보도가 다 하고 그런 네. 어떤 결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시는 것이지 그 내용이 다 진실이니 그걸 진실을 전제로 재판해달라 이런 취지는 예, 아니시잖아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는 그런 거 좀 네. 참조하셔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걸 증거물로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뭐 예컨대 어느 신문을 증거물로 제출하시면 그걸 부동의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이제 신문 기사가 이제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때 주심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날 당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 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가 내는 취지가 청구인 쪽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숨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진술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 증거로 보고 있고 신문 기사의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진술 증거 이렇게 좀 분리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청구인 측에도 제가 확인했지만 이른바 그 진술 증거로서의 부분은 우리 재판부에서 그렇게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증거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진술 그 부분은 이제 부분에 저희가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예.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지금은 다 사본이 나와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신문 원본을 냈다고 하시면 증거물로서 그러면 그 증거물의 존재나 성립은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기사 내용이 그 말하자면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증명력이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증명력이 없다는 거에서 그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알고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문 증거. 형사소송법보다는 예. 증거 능력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부분, 예. 그러니까 그 전문 증거로서의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고요. 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동의하셨던 부분은 어떤 증거물로서의 어떤 신문이나 방송의 존재 그런 몇 월 며칠자의 그런 말하자면 발행이나 방송 이거 자체를 다투시는 건 아니지 예, 그거는 않냐? 예, 그걸 제가 예, 여쭙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걸 여쭙는 것이고요.
진술 조서 부분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증거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번 쭉 일별을 해봤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다투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상당 부분은 굳이 안 다투셔도 될 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정리한다고 조금 예. 그런데 아마 예. 하루 이틀 내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빨리 좀 빠른 신속하게 시일에 내주셨으면 정리하도록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재판장에 계신 재판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청구인 측에서 내주신 준비 서면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명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은 피청구인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피청구인을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검사가 아닙니다. 청구인은 국회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청구한 탄핵 심판이고 피청구인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탄핵 사유 존부를 지금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측의 주장을 보면 마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청구인이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재단법인 미르 아니면 K스포츠 관련돼서 이 기업체로부터 금전이 지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의 사실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청구인 측에서는 형법 이론에 따르면은 뇌물이 되기도 하고 강요도 될 수 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서는 하나의 사실관계이지 그게 한쪽으로는 강요해서 받고 또 한쪽으로는 뇌물로 받고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 사유로는 그 하나의 사실관계가 어떤 헌법 법률 규정 위반인지라는 평가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탄핵 사유로는 한 가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무슨 형사재판처럼 뭐 이게 상상적 경합이니 뭐 법률적 경합이니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피청구인 측에도 자꾸 그 전문 법칙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다투시는 부분 저희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보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투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울러 오늘 그 지난번에 준비기일에 이진성 재판관께서 그 설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감사드립니다만 그 주심인 제가 성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쟁점이고 이 부분은 그 피청구인께서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말씀도 하셨던 부분인데 이 중요한 재판에서 이미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좀 답답합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예. 이것이 형사재판이라면 피청구인도 당연히 이제 무죄가 추정될 테니까 혐의 사실 부인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이건 그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피청구인께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뭐가 잘못된지를 조금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긴 받으셨습니까? 받긴 받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기록 보고 오늘 중요 정인 3명이 나오는 바람에 그 정인 신문사항 준비를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에 제출. 좀 여러분이 계시니까 협동하셔서 좀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분업을 좀 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 재판부 입장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1월 6일하고 1월 9일에 문서송부 촉탁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해 주신 게 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1월 6일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그 대통령 훈령에 대해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해주셨죠. 신청했습니다. 예. 이 부분 저희 재판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 그 청구인이 1월 6일자로 신청하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는 1월 6일자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미래에 출연한 29개 기업, 또 출연하지 않은 2개 기업, K스포츠에 출연한 기업하고 출연하지 않은 합하면 23개 기업,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삼성꿈 장학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죠. 예.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신청하신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의견을 묻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히 가감을 해서 사실만을 묻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일부 채택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점은 이해하시죠? 예. 아울러서 지금 기업체들을 쭉 측정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기업은 예를 들면은 금호 무슨 뭐가 있었더라. 예를 들면 금호 타이어, 뭐 금호 아시아나 그룹, 이것은 아마 정확한 명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라는 그룹은 존재하겠습니다만 어떤 법인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림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대림산업 무슨 주식회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기업 연합체라서 다른 대림 여러 가지 계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정을 해주셔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림산업, 삼성생명, 아마 이건 삼성생명 보험 주식회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GS파워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인지 그걸 좀 특정을 좀 해주세요. 예. 아울러 1월 9일자로 피청구인 측에서 문서송부 촉탁 신청과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문서송부 촉탁은 서울중앙지검의 태블릿 PC 감정결과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이 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컨대 그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그 증거 자료의 일부가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만 현재 의견을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지금 증거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결과서가 존재하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 측 그 부분 증거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 현재로서는 태블릿 PC가 쟁점이 아니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증거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러니까 증거 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하면 다시 특정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 사실조회 중에서는 우선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100억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에 출연한 내역을 조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밖에 국세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뭐 세무조사 여부나 뭐 인허가 절차에 관한 그런 부분은 뭐 굳이 사실조회를 통해서 밝힐 부분은 아니라고 봐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할 증거조사는 이 정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정호성 씨 안 나오셨죠? 증인 정호성에 대하여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2017년 1월 18일 10시경 본인의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그때 이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공판기일 이후에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해 주시면 출석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양측 대리인들 이 증인 그대로 유지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증인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호성 증인의 불출석과 관련돼서 재판부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입니다. 일반 민형사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법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로 이렇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의 그런 중요성과 또 헌법재판소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에 별도로 이렇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호성 증인이 18일 날 진행되는 자신의 형사재판 준비를 위해서 오늘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는 이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보면은 정당한 이유는 정당한 사유란 질병, 관원, 상제, 교통의 두절,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은 재판 준비를 위해서 자신이 형사재판 준비를 위해서 헌법재판을 기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오후 4시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증인을 이 헌법재판장에 소환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예, 피청구인 측 어떠세요? 예, 서추위원 측 말씀도 일부 타당합니다만은 정호성 증인의 그런 주장은 헌법상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을 아마 주장하는 걸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호성 증인의 측길 본인 재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헌법 재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정호성 재판 증인이 본인 재판 이후 날짜에 소환해서 신문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신청은 유지하시겠어요? 예. 저희도 정호성 증인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이고 아주 중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양측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 증인이나 사건 관계자 전원이 이 비장하고 아주 엄중한 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증인 정호선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유는 이런 본인의 그 형사 재판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보여서 이런 이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추위원 측에 구인 여부는 이후에 더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 정호성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참작을 해서 다음 1월 19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월 19일 날 오전 10시에 소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19일 오전에 이재만 안봉근이 채택이 예. 그래서 채택되어 있는 걸 고려해서 예. 이런 건 왜냐면 아직 소재 탐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절차 진행상 그거 채택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그럼 1월 19일 날 오전 10시에 소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러시죠, 뭐. 작년에 준비 절차 기일에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14년 4월 16일에 행적에 관해서 몇 가지 밝힐 것을 말씀을 드렸고 늦었습니다만 오늘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 부분 이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날의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날 제가 밝히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고 지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서 피청구인이 당일
했던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변서가 그에 좀 못 미치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더 성명을 하자면, 우선 피청구인의 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이제 여기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서 그 부분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서에 따르면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전에 그 TV 등을 통해서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피청구인은 그 TV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이 답변서에 보면 그 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첨부한 그 세 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보낸 그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밖에 자료는 없는데요. 이 답변서 6쪽에 보면 12시 50분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 그게 나오면서 그 최원영과 통화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답변서 보면 추후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예, 적어놨지 아닌데 않습니까? 답변서 6쪽에 보시면 예. 12시 50분 최원영과 통화돼 있고 최원영 통화 기록이 있다고 예.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 말고 안보실장과 이날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통화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통화 기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성명 사항에 대한 바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럼 오전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점 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한 후에 오후 2시부터 변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2016 헌나 1호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오후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하신 소추 의원과 양측 대리인들 중에 혹시 자리를 비우셨거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예, 어느 분 오셨습니까? 없습니까? 예, 피청구인 쪽에서 그대로시죠? 박주민 의원. 예. 박주민 의원님 안 계시네요? 예. 네, 박주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님 안 계시네요? 이영구 변호사님 안 계세요? 예. 가서 잠깐 나오세요. 김현권 변호사님도 지금 안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청구인 측에서 2017년 1월 9일자로 이승철, 유진용, 고영태, 차은택, 김종, 황창규, 황은현, 김용환, 김희범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셨죠? 예, 그 저희가 피청구인 쪽에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 지금 그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예, 나중에 그 진술을 동의하면은 다 철회할 수 있는 증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역시 1월 9일자로 안봉근, 김장수, 김상률에 대한 증인 신청서와 또 1월 10일자로 고영태, 유상령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양측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고영태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 유진룡, 이승철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로 합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월 17일 화요일 소화 신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원하는 신문 순서나 무슨 의견이 있으세요? 예, 저희는 뭐 신청한 순서대로 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신문은 다 각 50분 정도로 예상을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승철, 유진용, 고영태 순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순서를 바꿔도 관계는 없지만 저희는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전부 다 세 사람 다 50분씩 네.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고영태와 유상령은 동일 기회에 소환돼서 분리해서 신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한다는 것은 시간대를 오전으로 나눈다는 연속으로 해주되 신문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시간에 예, 서로 고영태, 상호 유상령, 예. 그 유진룡하고 아니 유상령 지금 채택을 안 해주신 유상령에 대해서 유상령의 유진룡 아니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 중에 채택을 하지 않으신 유상령이라고 있습니다. 유상령이 채택이 안 됐는데 1월 10일자로 신청한 증인. 유상령 여기 유상령에 대해서 예. 된다고요? 저희들은 예. 같은 기회에 같은 기회에 예, 해줬으면 예, 좋겠다고. 그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유상령하고 또 고영태 두 예. 사람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취지가 그러니까 뭐 유상령이 고영태 증언 중에 탄핵할 부분이 있던 취지신 거죠.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그래서 같은 날 같은 필요하시다는 날 취지고 분리해서 다만 갇힌 자리는 아니고 분리해서 연이어 해달라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대질도 필요하십니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휴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상령에 대해서는 신문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3, 4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 고영태에 대해서는 16시 1월 17일 16시 그다음에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유진력에 대해서는 오전 10시, 이승철에 대해서는 오후 2시,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유상력에 대해서는 오후 16시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같이 아, 해야 예, 같은 말씀하신 시간에 게 가능할 불러서 것 같습니다. 분리해서 신문해달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지금부터는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안종범 씨 안 나오셨죠? 증인 안종범에 대해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이 현재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서정조사가 예정이 돼 있고 이 사건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신청을 다 유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종범 증인에 대해서는 1월 19일 오후 2시에 다시 재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종범 증인에 대해서는 1월 16일 오후 2시,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1월 16일 19일 1월 16일 16일 1월 16일 월요일 예 1월 16일 오후 2시에 1월 이 16일은 탄핵 소추인 제가 우리 바른정당 창당식이 좀 있어서 시간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안종범, 최서원, 정호석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게 지금 화요일, 목요일 다 기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기일을 지금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은 한참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지금 재판부에서 그렇게 1월 16일로 합의를- 잡아주십시오. 예. 괜찮으시겠죠? 예. 예. 그럼 1월 16일 안종범 증인에 대해서는 1월 16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지금 4시로 3시로 예정됐나요? 4시로 예정되어 있는 최소원 증인에 대한 증인도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지금 제출했는데 본인과 그 딸에 대한 이 수사나 소추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진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11월 오전부터 저녁까지 또 이게 재판이 있는 것을 양해해달라 이런 취지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지금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이 증인에 대해서 다시 소환하려고 하는데 양측 대리인들 어떻습니까? 예, 한 번만 더 소환해 주십시오. 예. 예, 저들도 그러시죠? 예. 증인 유지하시죠? 예. 예, 그러시면 최소원 증인에 대해서는 역시 1월 16일 오전 10시에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호성, 안종범, 최서원 이 증인들이 다음 기회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조 1항에 따라서
부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피청구인 측에서는 최서원에 대한 반대 신문만 하더라도 지금 작성한 게 한 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잡으시면 좀 누구에 대해서요? 최서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신문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신문 사항을 지금 한 50분 정도로 예상하셨죠? 예, 저희는 신문을 뭐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그렇게 준비할 수는 있는데 시간의 한계 내에서 시간 50분으로 저희는 축약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제안을 한 해서 할 걸로 테니까 이해합니다. 그렇게 맞춰 주시죠. 최소한이면 지금 검찰 시간이 수백 시간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탄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출석을 담보하실 수 있나요? 피청구인 측에서 모르시는 거죠? 나올지 안 저는 나올지. 자신 없습니다. 저 연락이 그러니까 안 지금 오고 시간상 왜 저희가 오전으로 하냐면 오전에 안 나오면 구인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오후에 진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탄핵하신다고 하는데 그 증거 조사를 위해서 간단히 본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뭐 특히 이 탄핵 사유와 관련돼서 인정하는 진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부분 모른다 아닙니까? 본인 진술보다는 본인과 관계된 다른 여러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신문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주신문 내용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필요하면은 오후에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니면 그 10시부터 예.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떠세요? 우리 청구인 측 혹시? 예, 뭐 저희도 뭐 증인 신문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건 저희도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그 신문 사항이 길게 되면은 미리 이렇게 준비 서면으로 내서 주장을 미리 다 하고 신문할 때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물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저런 취지는 검찰 지금 현재는 뭐 그 기록상 증거상 나와 있는 게 검찰의 수사 기록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조사받은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결국은 피청구인 측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대심 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그 탄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좀 주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당연히 예.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출석 관계도 뭐 구인을 하시고 하시는 거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다만 이제 오전에 나오시더라도 지금 그 사유서에 보면 그 본인 형사 재판하고 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말씀 맞거든요. 우리 탄핵 사유하고 그 최서원 씨의 지금 공소장 내용이 그 공소장 자체가 증거로 제출돼 있으니까요. 그 중복돼 있어서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청구인 측 신문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증언을 대체로 거부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록에 보면 이 탄핵 사유와 관련된 그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하신다면 뭐 오전에라도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넘어가면 조금 오후까지 연장해서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안 나올 경우에는 또 예, 구인을 해야 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양해 드리는 말씀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사항 청구인 측에서 증인 신문사항을 낼 때 예를 들면 오늘 증인 신문을 하면 어제 저녁 늦게 증인 신문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신문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반대 신문의 범위를 정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구인 측에서 내는 증인 신문 사항을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그 점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증인 신문 사항은
좀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쌍방 신청 증인인 경우에는 피청구인 쪽에서도 미리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마찬가지죠. 저희도 예. 그렇게 교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의 대리인 그렇게 하시겠죠? 예? 주신문으로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제출해 주셔서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지해 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최소원 증인에 대해서는 1월 16일 10시, 안봉근 증인에 대해서는 1월 16일 오후 2시. 안종범 증인에 대해서 오후 2시 이렇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증인의 불출석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변론 기일은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에는 추가로 채택된 서증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한 후 오전에는 증인 이영선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증인 유희인, 조현일, 조한규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도 원활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측 대리인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추위원님과 대리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